받은 김동엽입니다. 세금 이야기 제가 드려야 되는데 세금 이야기하면은 긴장부터 하시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부터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돈 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하지 않고요. 엑기스만 좀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살아가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셋 로케이션이라는 이야기들 제가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같은 값이면 똑같은 투자를 할 거면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내는 곳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자산을 분산을 잘해가지고 변동성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셋 얼로케이션, 자산 배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어느 곳에 위치시킬 거냐. 가능하면 세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곳에 위치시키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건 상무가 강의할 때 좀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거 제가 두 개 기억합니다. 현금 흐름이 있는 곳에 투자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글로벌로 투자라는 말 기억하실 겁니다. 현금 흐름이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 아까 배당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세금 체계를 보게 되면요. 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물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대부분 펀드라는 비클, 수단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펀드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대부분 배당소득세로 또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를 보게 되면요.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 제도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번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금융기관이 먼저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고객한테 돌려주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얼마 정도를 떼냐 그러면 15.4% 정도를 뗍니다. 집에 혹시 들어가셔서 요즘은 인터넷 거래 많이 하시니까 예금통장 잘 안 보시겠지만 예금통장 한번 열어보시면 1년에 한 번 이자 줄 때마다 이자소득세라고 해서 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5.4% 정도 세금을 떼고 줘요. 돈에서 떼고 남은 금액만 우리가 지급받는 겁니다. 여기서 세금이 또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하나 더 또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냐 그러면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득이 작으신 분은 세율을 좀 작게 내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좀 높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연간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이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 같은 경우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건물 임대에서 임대소득 같은 게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그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세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 41.8% 정도가 됩니다. 어렵게 투자를 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신경 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줄여나갈 거냐, 과연 그런 수단이 있을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특히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김경록 소장님도 이제 복리효과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복리효과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요. 1년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긴 기간을 투자할 때 복리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특히 노후자금 투자 같은 것들은 긴 기간을 모아가지고 노후에 필요한 자금들을 모아가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 펀드로 글로벌 투자를 할 경우랑 아니면 우리가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펀드로 투자할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펀드로 투자하게 되면 매년 발생한 이익금들 중에 15.4%를 세금으로 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노후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를 하여금 노후 자금을 투자할 때 좀 세제적인 혜택을 주는 펀드 중에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펀드로 투자하게 되면 세금을 지금 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내는데 세율은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세율만 놓고 보더라도 한 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요, 투자하실 때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뭐 400만 원 저축하면 얼마 정도 돌려받냐? 세액 공제율이 한 13.2% 정도 되니까 1년 동안 4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그 다음에 1월 달에 연말정산 우리가 신청하실 때 보면 얼마를 최대 받을 수 있냐면 52만 8천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세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추가로 또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 급여가 연간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3.2%가 아니고 그보다 조금 늘어난 16.5% 정도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돌려받는 금액이 한 6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소득이 작은데 어떻게 저축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 중에 남편은 좀 소득이 많고 배우자분은 좀 소득이 적거나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연말 정산을 받을 때 어떻게 이 세액공제 펀드들을 활용할 거냐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작은 사람부터 먼저 한도를 채우고 나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소득 적은 사람들은 훨씬 더 한 14만 원 정도 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짚어놓고 가실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액공제 효과만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연금저축펀드라는 거는 세액공제, 연말정산할 때 매년 뭐 13.2%, 16.5% 돌려주는 이 세액공제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과세 시기를 뒤로 밀어준다는 겁니다. 일반 해외펀드에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매년 결산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근데 이 세액공제 펀드를 활용하게 되면 매년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연금을 받는 시기에 대해서 연금 받을 때 연금 받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시기를 적어도 10년, 20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되게 좋고요. 두 번째, 세율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 15.4% 세금을 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5.5%, 또 나이가 많으실 경우는 한 3.3% 정도 세금을 내고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크게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펀드 같은 세액공제 펀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해외 투자를 하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이점이 있죠. 첫 번째가 연말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과세 시기를 지금이 아니고 은퇴, 연금을 받는 시기로 미룰 수 있는 거. 그리고 세율 부분을 적어도 한 10% 이상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 이 세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 특히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계좌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40 정도 되시는 분이요. 매년 400만 원씩 연금저축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0세부터 한 90살까지 산다 생각하고 한 30년 정도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좀 수익을 연간 한 5% 정도를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투자해서 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느냐. 일반 펀드에 투자했을 때랑 일반 과세펀드에 투자했을 때나 세액공제펀드 투자했을 때 효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일반 해외펀드에 투자했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 60세가 됐을 때 1억 3,600만 원 정도 자금을 갖게 되세요. 근데 이분이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투자하시면 1억 6,800만 원 정도 자금을 갖게 되셔서 한 3,200만 원 정도의 세금적인 효과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죠. 아까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이건 세금을 내고 이건 세금을 안 내는데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까지 계산을 해서 그러면 내가 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세액공제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은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연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반해서 일반 펀드에 투자하신 분은 한 8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 받는 연금액이 한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요. 매년 연말정산 받았던 금액을 다시 펀드에 재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복리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요. 받았던 이득을 재투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들이 나의 노후를 한 연간 14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 보름치 생활비 이상은 될 겁니다. 그 생활비들을 이런 투자 방법을 통해서 30년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또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과세이연 제도를 조금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연금저축펀드라고 하면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노후 준비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연말 때 세액 공제 받는 상품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도가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 한도는요. 연간 1,8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좀 소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글로벌 투자를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세금을 내고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좀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세율도 15.4가 아닌 5.5%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하면 글로벌 투자할 때 연간 내가 투자하는 금액들을 좀 더 많이 높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보통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요. 이렇게 글로벌 투자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주부들도 가입 가능하고요. 고령자들 같은 경우도 내가 글로벌 투자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수단 대상들도 상당히 넓혀질 수 있는 게 연금저축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올해부터 또 바뀐 제도가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요.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더니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세액 공제 한도가요. 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잘못 투자하시면 700만 원을 저축한다고 무조건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요. 근로자들 중에서요. 퇴직연금 가입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을 하시면 연금저축에서 받던 4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700만 원을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또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요. 7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2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92만 4천 원을 이자 소득으로 금리 1% 시대에 얻으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인 경우에는 11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금 제도를 제대로 아는 게 투자 수익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요, 혹시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앞두시고 있는 분은 이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금 제도는 어떻게 되면요. 퇴직할 때 일시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2005년도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일시금을 받아가요. 왜 그러는지 분석을 해봤더니요. 일시금으로 받아가나 연금으로 받아가나 세금이 비슷해요. 그럼 굳이 세금도 똑같은데 내가 이걸 연금으로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내 주머니에 넣고 보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요,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요. 그러면 세율을 연금으로 받아가는 사람한테 좀 더 많이 줄여주겠다. 라고 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한번 보시죠. 내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분이요. 개인연금 계좌, 개인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 IRP라는 계좌에다가 자기 퇴직금을 집어넣어 놓고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그분이 만약에 연금으로 한 10년간 수령하신다 그러면 1,000만 원 세금 내던 사람이 70만 원씩 10번을 내니까 700만 원 정도밖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0% 정도 세금이 경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IRP 계좌에서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공부를 해두시면 다른 데서 수익 내는 것보다 좀 더 쉽고 편하게 수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